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픽 시간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고요. 어떤 종목 들어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상해 그 종합부터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 계속해서 하락갭을 못 메우고 바로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장기적인 부분도 봤었죠. 우리가 그 하락갭을 못 메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약세를 띠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서 떨어진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락갭의 저항에서 떨어진 충격을 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천 종합은 조금 반등이 더 세게 나오네요. 0.75 플러스인데요. 지금 약간 전 저점 부분이죠. 전 저점 부분을 위로 약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저점을 깼던 강한 음봉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하락갭은 이미 못 뚫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밑에서 내려간 음봉을 지금 메꾸는데 지금 일단 치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강했던 홍콩 H는 어떻게 되었냐? 홍콩 H는 이 하락갭을 일단 메꾼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역시 3일 동안 지금 옆으로 계속 비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주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홍콩 H가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어쨌든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줘야 상해랑 심천이 좀 회복할 시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사실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오히려 완전히 정말 경제 위기라서 망하는 시장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저런 횡보하는 시장의 종목 장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오늘 영광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2016년 4월달과 2016년 7월달의 고점을 단번에 벗겨버렸죠. 지금 제약회사인데 종합제약회사고요. 지금 알라닐 글루타민 주사제를 만드는데 이 주사제가 국가 중점 신제품으로 지금 선정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제약이 지금 상한가를 간 가운데 어제 부동산주가 초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기홀딩스가 어제 점 상한가를 간 가운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가서 지금 2016년도 4월달의 고점을 위에 지금 올라가서 놀고 있어요. 지금 장중에 흔들림은 심하지만 어쨌든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홀딩스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업체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말한 대로 부동산 지금 임대보다는 개발 조금 더 액티브한 쪽이죠. 개발 쪽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상해 신황포 부동산 이것도 지금 3.84% 오르거든요. 이름에도 있다시피 상해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얻는 거는 좀 그냥 가벼운 일인데 개발업체는 디벨로퍼라고 하죠. 개발을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땅을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액티브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영파33이라는 종목도 오랜만에 올라왔죠. 예전에 차이나픽에서 했던 종목인데 삼삼양복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것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는 상해종합은 계속 약합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상해자동차네요. 그래서 상해자동차가 지금 주봉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20주선까지 내려갔다가 20주선에서 지금 반등을 하면서 2주간 상승하는 흐름이 결국 일봉에서도 나타나서 상해자동차가 조금 떨어진 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 이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홍콩 H도 지금 사실 금사중국 하나만 플러스거든요. 20위권 안에서. 금사중국은 지금 계속 괜찮은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 좀 살아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마카오에 새로 지은 호텔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사중국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중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차이나픽 시간에는 풍범이라는 종목을 할 텐데 지금 축전지 업체예요. 우리나라 예를 또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의 세방전지랑 아트라스 BX라는 업체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사실 가치 투자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이것들이 PER, PBR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채원 대표라던가 그런 김문석 대표라던가 이런
그 발굴해내면서 언론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돼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세방전지나 아트라스 BX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트라스 BX, 지금 이게 코스닥에 아트라스 BX가 있고 세방전지 1위 업체는 코스피에 있는데 약간 엇갈리는 흐름이에요, 지금. 세방전지는 조금 눌리는 흐름이고, 사실 그렇죠. 뭐 10년을 놓고 본다면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600% 정도 올랐고,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그 1위 업체보다 더 이건 지금 신고가를 가버리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금 그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트라스 BX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풍범이라는 업체도 지금 축전지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용 배터리를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 기술력과 생산 규모에서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면 예전에는 뭐 요즘에 사고 나면은 사실 좀 어려웠잖아요. 증거가 없고. 근데 요즘 블랙박스 다 달려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쓰시고, 하이패스 쓰시고, 예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달려 있었잖아요. 배터리 더 많이 소비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예전보다 교체 주기가 아마 짧아졌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용량이 큰 걸 달던가. 그러니까 블랙박스 그 주차할 때도 켜놓으시면 더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배터리 시장이 오히려 요즘에 그 전자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1년도의 자료인데요. 중국의 정부에서 연산 축전지를 대대적 정돈을 해버리는 바람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었어요. 2011년에. 지금 15년, 16년 지나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나라 아까 전에 세방전지 아트라스 BX를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두 개 업체, 상위 4개 업체가 96%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 나머지 두 개 업체는 비상장이에요. 상장 회사 중에 세방전지랑 아트라스 BX가 거의 독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많고 전기차 시장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뭐 많이 걸려요. 근데 배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용량이 커지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독과점이다 보니까 세방전지 아트라스 BX가 그 시장을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20년, 10년 차이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방전지 아트라스 BX도 결국 그 전에 많은 회사들이 망한 다음에 두 개가 독과점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망한 게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정부가 그 7월 말까지 30% 폐업 상태가 되었었거든요. 2011년도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2011년 5월 10일 환경보호부에서 중금속 오염 종합 방치 12차 5개년 기획 이걸 내놨는데 결국 축전지가 환경보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 축전지 생산기업 개수가 2,000개 했는데 300개로 급하락했어요. 7분의 1을 잘라버린 거거든요, 지금. 지금 굉장히 이 뭐 피해자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죠. 살아남은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에서 환경이든 뭐든 정부에서 막 때려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조정되는 산업이 그 산업을 망하게 하려고 구조조정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선 산업을 망하게 하려고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고 철강 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구조조정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군사를 뺀 다음에 남은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시장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구조조정 시킬 때 그 산업을 안 봐버리면 안 돼요. 그 산업은 결국 다시 살아나고 나머지 업체들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되거든요. 풍범의 손익계산서 볼까요? 지금 그 2011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2,000개에서 300개로 줄어든. 2012년도에서 15년 얘네들은 매출액이 자릿수가 바뀌면서 성장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남은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을 결국 기본적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은 뭐 2, 3%대 나오지만 세방전지나 뭐 아트라스 BX도 크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 6%에서 8%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스 BX나 세방전지 뭐 그런 거 같이 연관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풍범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기본적인 내용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크게 오른 부분이 없고요.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부도 거의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상단부도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위안에서 35위안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위로 갈 단기적인 부분은 좀 남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뚫어야지 이제 2015년 말에 기록했던 이 부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축전지 시장은 중국도 이제 점점 전자기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점점 용량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세방전지와 아트라스 BX 예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풍범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